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단 10초만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보세요. 최대한 활짝 웃어보세요. 얼굴 한쪽이 다른 쪽보다 천천히 움직이나요? 이제 두 팔을 앞으로 쭉 뻗고 눈을 감으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나요? 이 두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골든타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뇌졸중이 여러분의 독립성을 영원히 앗아가기 전에 결정적인 시간 말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심혈관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지난 25년간 한국 병원에서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건강한 어르신이 정기 검진을 위해 제 진료실에 오십니다. 혈압은 괜찮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약도 성실히 복용하십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가족들이 새벽 3시에 응급실로 급히 모시고 옵니다. 몸의 절반이 마비되고 말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자녀들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진짜 살인자는 처음부터 눈앞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뇨병이 아니었습니다. 고혈압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단순한 비타민 결핍이었습니다. 80%. 이 숫자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큰 뇌졸중을 겪는 노인의 80%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낮은 엽산 수치입니다. 몇 주가 아닙니다. 몇 달도 아닙니다. 수년간 그들의 몸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의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로부터 얻은 20년간의 영양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엽산이 임계 수치 아래로 떨어지면 뇌졸중 위험이 10%나 20%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수치를 가진 노인들에 비해 80%나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 쟤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해야 할 나이인 73세에도 계속 일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뇌졸중 피해자들 거의 모두가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비싸지 않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이 드는 처방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이 모든 시간 동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준비하고 먹는 방식이 그것이 혈류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 힘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성공한 사업가, 일주일에 2번 골프를 쳤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프리미엄 건강, 보조제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자녀들이 해외에서 수입한 가장 비싼 종합 비타민을 사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종교적으로 복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4월 거실에서 쓰러져 딸이 왼쪽이 움직이지 않는 채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혈액 검사 결과는 심각한 엽산 결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비타민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건강보조제 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는 노화된 몸이 단순히 흡수할 수 없는 형태의 엽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화 시스템을 통과하여 소변으로 나옵니다. 완전히 낭비됩니다. 여러분은 돈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동안 혈관은 조용히 악화되고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위험지대로 올라가고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 안에서 미세한 혈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제20년 연구의 정확한 발견사항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엽산 결핍을 뇌졸중과 직접 연결하는 3가지
생물학적 경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엽산을 함유한 흔한 한국 음식과 매일 정확히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고 있는 조기 경고 신호, 큰 뇌졸중 몇 달 전에 나타나는 미묘한 증상, 아직 손상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5년간 심혈관 질환을 연구해 왔으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서울의 3개 주요 병원에서 20년간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80%. 이것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숫자입니다. 만성적으로 낮은 엽산 수치를 가진 노인은 적절한 수치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80% 증가합니다. 10%가 아닙니다. 20%가 아닙니다. 80%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바로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얼굴 한쪽이 다른 쪽과 다르게 움직이나요? 두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릴 때 한쪽이 아래로 처지나요? 이것들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것을 무시합니다. 엽산 결핍이 뇌에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해해야 하는 단순한 생물학입니다. 몸에 충분한 엽산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위험한 화학물질이 혈류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을 혈관을 통해 떠다니는 작은 유리 조각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달, 몇 년에 걸쳐 이 날카로운 입자들이 뇌로 가는 동맥에 섬세한 벽을 긁고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혈관벽은 거칠고 염증이 생깁니다. 몸은 이 손상을 복구하려고 하지만 충분한 엽산이 없으면 복구 과정이 실패합니다. 대신 거친 부분이 끈적거리게 됩니다. 혈소판이 이 손상된 부위에 달라붙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혈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혈전 중 하나가 떨어져 나올 때까지 저는 이 패턴을 수백 번 봤습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환자분이 경미한 뇌졸중, 우리가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 증상 이후에 오십니다. 혈액 검사를 실시합니다. 거의 매번 엽산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습니다. 약간 낮은 게 아닙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습니다. 그리고 식단에 대해 물어보면 이야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소화 문제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녹색 채소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속이 부글거려서 콩류를 피한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5가지 음식만 먹는데 그중 어느 것도 의미 있는 양의 엽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엽산과 노화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분의 몸이 거의 모든 음식에서 엽산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소화기관이 튼튼했습니다. 세포 흡수가 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장내벽이 덜 효율적이 됩니다. 엽산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효소들이 수화 효과 면에서 감소합니다. 40세 때 먹던 것과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의 몸은 아마도 절반의 엽산을, 어쩌면 그보다 적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 400마이크로그램이라는 표준 권장량이 대부분의 노인분들에게 충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 수치는 최적의 소화 기능을 가진 건강한 젊은 성인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70세 이상의 경우 젊은 사람이 쉽게 달성하는 것과 같은 혈중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600 또는 심지어 80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물학적 경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왜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게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엽산은 메틸화라고 불리는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이 호모시스테인을 처리하고 무해한 물질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충분한 엽산이 없으면 메틸화 순환이 무너집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상승합니다. 위험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상승된 호모시스테인은 뇌의 혈관에 3가지 끔찍한 일을 합니다. 첫째, 동맥 내벽을 이루는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둘째, 산화 스트레스를 촉진하여 혈관벽의 노화와 경화를 가속화합니다. 셋째, 혈액 응고인자를 증가시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뇌졸중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것은 느린 과정이 아닙니다. 수십 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엽산 결핍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저는 6개월도 안 되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2배로 증가하는 것을 측정했습니다. 손상은 빠르게 축적됩니다.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그 임계점을 넘기 전입니다. 이제 엽산 결핍이 어떻게 뇌 혈관을 파괴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 메커니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되면 그들의 비싼 약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을 혈관을 순환하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체내에 충분한 엽산이 있으면 여러분의 몸은 즉시 이 위험한 칼을 무해하고 유용한 단백질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엽산 수치가 떨어지면 이 칼들이 축적되어 동맥의 섬세한 내벽을 긁기 시작합니다. 매일 심장 박동마다 더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뇌스캔은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70세 이상 노인분들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측정할 때 리터당 5 마이크로몰 이상의 수치를 보이는 분들은 뇌동맥에 눈에 보이는 흉터를 보입니다. 혈관벽이 거칠고 염증이 생기고 약해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방 가능한 파괴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진찰한 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68세였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강남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가끔 어지럽고 피곤하다고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한 혈액 검사를 실시했고 그녀의 엽산 수치는 밀리리터당 4나노그램으로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건강 범위는 12에서 시작합니다. 그녀의 호모시스테인은 22 마이크로몰로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앉히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호모시스테인이 혈관 내벽에 미세한 찢어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혈전을 형성하여 상처를 덮기 위한 끈적한 패치를 만들어 이 손상을 복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뇌로 가는 좁은 동맥에서 이 혈전들은 막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게 절대 잊지 못할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 선생님, 나쁜 일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저는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20년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그녀의 수치를 가진 환자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18개월에서 36개월 이내에
뇌졸중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녀는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일으키는 손상은 3가지 치명적인 단계로 일어납니다. 1단계는 염증입니다. 날카로운 호모시스테인 분자들이 동맥벽을 자극하여 부어오르고 좁아지게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로 치부하는 가끔의 두통 정도일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산화 손상입니다. 염증이 생긴 혈관벽이 자유 라디칼이라고 불리는 파괴적인 분자들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동맥의 평활근 세포를 공격하여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게 만듭니다. 이때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거나 기억력이 약간 흐릿해지거나 간단한 활동 후 비정상적인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3단계는 혈전증, 혈전 형성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모든 손상을 보고 패닉 상태가 됩니다. 상처를 메우기 위해 혈소판을 보내지만 엽산 수치가 낮은 노인 환자들에게서는 이 응고 반응이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혈전이 필요 이상으로 커집니다. 혈전이 떨어져 나와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좁은 뇌동맥에 박힙니다. 갑자기 그 부위로 가는 산소 공급이 멈춥니다. 뇌세포가 몇 분 안에 죽습니다. 이것이 뇌졸중의 순간입니다. 무서운 부분은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3단계를 모두 거친다는 것입니다. 피곤함이 그냥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력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경고들을 뇌에서 쌓이고 있는 재앙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목 옆을 만져보십시오. 맥박을 느껴보십시오. 매 박동마다 만약 여러분의 엽산이 부족하면 더 많은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상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입니다. 이제 엽산 결핍을 뇌졸중과 직접 연결하는 3가지 치명적인 경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비타민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목숨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 번째 경로는 호모시스테인 시한폭탄입니다. 신체에 엽산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아미노산이 혈류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을 동맥을 통해 떠다니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생각하십시오. 매일매 심장 박동마다 이 조각들이 혈관의 섬세한 내벽을 긁고 손상시킵니다. 몇 달과 몇 년에 걸쳐 이 지속적인 손상은 동맥 내부에 거칠고 흉터가 있는 부위를 만듭니다. 이렇게 손상된 부위는 콜레스테롤과 칼슘 침착물이 쌓이기에 완벽한 장소가 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느려집니다. 어느 날 아침 이 손상된 부위 중 하나에서 혈전이 형성되고 갑자기 얼굴 반쪽이 마비됩니다. 이것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측 가능합니다. 엽산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고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충분한 엽산이 없으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단 6개월 만에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혈액의 응고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엽산은 혈액이 얼마나 빨리 혈전을 형성하는지 조절하는 숨겨진 역할을 합니다. 엽산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혈액이 우리가 과응고성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혈액이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응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액이 흐르는 물에서 끈적한 시럽으로 변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체가 정상적으로 스스로 녹일 수 있는 작은 혈전이 이제 지속되고 더 커집니다. 이 혈전들은 뇌의 좁은 동맥에 도달할 때까지 순환을 통해 이동합니다.
그 동맥이 완전히 막히면 하류의 뇌조직은 몇 분 안에 죽습니다. 언어나 움직임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그 부분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저는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전혀 정상이었던 환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문제는 뇌졸중 후까지 아무도 검사하지 않았던 심각한 엽산 결핍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로는 동맥벽 자체의 염증입니다. 엽산은 신체의 모든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내피세포를 생성하고 복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엽산이 없으면 이 보호세포들이 약해지고 기능장애를 일으킵니다. 염증성 화학물질이 혈관벽으로 누출됩니다. 백혈구가 그 부위로 달려가 부종과 더 많은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 만성염증은 특히 뇌 깊숙이 있는 작은 혈관을 뻣뻣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이 작은 동맥들은 노인들에게 이미 약합니다. 염증이 그것들을 더욱 약화시키면 경고 없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켜 뇌 조직으로 출혈이 넘칩니다. 이 출혈로 인한 압력이 주변 뉴런을 파괴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런 유형의 뇌졸중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진정으로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경로 모두 적절한 엽산 섭취로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상은 불가피하지 않습니다. 단지 불운이나 유전학이 아닙니다. 필요한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의 성인은 매일 최소 4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 클리닉에서 검사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매일 200 마이크로그램도 안 되는 양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반의 용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들의 혈관은 매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만성 엽산 결핍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더 손상될수록 신체는 실제로 복구를 시도하기 위해 더 많은 엽산이 필요합니다. 필요량은 증가하지만 섭취량은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감퇴함에 따라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감소합니다. 격차가 벌어집니다.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뇌졸중 위험은 불가피한 일이 일어날 때까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정확한 해결책입니다. 3주에서 6주 이내에 엽산 결핍을 역전시키고 뇌졸중으로부터 뇌를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11 프로토콜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구체적인 수치, 정확한 음식, 그리고 적절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적어두십시오. 먼저 마법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매일 최소 4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필요합니다. 300이 아닙니다. 350도 아닙니다. 4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임계값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을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합성 엽산 알약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화된 소화 시스템은 합성 엽산을 신체가 실제로 사용하는 활성 형태로 제대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돈을 낭비하고 목숨을 걸고 도박하는 것입니다. 진짜 음식에서 나온 천연 엽산이 필요합니다. 신체가 즉시 인식하는 생체 이용 가능한 종류입니다. 한국 노인들이 지금 당장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상위 5가지 공급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금치. 익힌 시금치 한 컵에는 26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단 한 번의 섭취로 일일 필요량의 절반 이상입니다. 2분 동안 가볍게 삶아서 물기를 빼고 아침밥과 함께 드십시오.
예외 없이 매일 이것을 하십시오. 두 번째, 렌틸콩. 익힌 렌틸콩 한 그릇은 358 마이크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한 끼 식사로 거의 전체 일일 필요량입니다. 간단한 렌틸콩 수프를 만들고 마늘과 양파를 약간 넣으면 이것이 편안한 음식으로 위장한 뇌졸중 예방약이 됩니다. 세 번째,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4개에는 89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3분 동안 찌십시오. 저녁 식사와 함께 반찬으로 드십시오. 그들은 또한 혈관벽을 강화하는 다른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네 번째, 브로콜리. 익힌 브로콜리 한 컵은 104 마이크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잘게 자르고 가볍게 찌되 엽산을 파괴하므로 절대 너무 익히지 마십시오. 최소 일주일에 3번 드십시오. 다섯 번째, 달걀. 큰 달걀 한 개에는 22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지만 달걀에는 비타민 B12와 엽산과 함께 작용하여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 다른 영양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드세요. 튀긴 것이 아니라 삶은 것으로요. 튀긴 음식은 섬세한 비타민 B군을 손상시킵니다. 이제 정확한 일일 식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와 익힌 시금치 1컵을 드세요. 그러면 아침 식사만으로 3생7 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일주일에 3번, 저녁 식사에 렌틸콩 수프, 찐 브로콜리 또는 아스파라거스 중 하나를 추가하세요. 그런 날에는 400 마이크로그램을 쉽게 초과할 것입니다. 다른 날에도 여전히 매우 근접한 수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무작위로 채소를 더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자동적인 습관이 될 때까지 처음 2주 동안 섭취량을 추적해야 합니다. 작은 공책을 준비하세요. 매일 무엇을 먹었는지 적으세요. 엽산을 계산하세요. 이러한 규율이 당신의 뇌를 지킵니다. 또한 합성 엽산이 들어있는 일반 종합 비타민을 버리세요. 지금 당장 성분 라벨을 확인하세요. 엽산 또는 메틸 엽산 대신 폴산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종류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몸이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보조식품 업계가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끔이라도 술을 마신다면 엽산 흡수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엽산을 활성화시키는 효소를 차단합니다. 일주일에 2잔만 마셔도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에 600 마이크로그램으로 엽산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회복 기간 동안 술을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6주 동안 타협 없이 이 방법을 따르세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혈관이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감소할 것입니다. 지금이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달걀 2개와 시금치로 시작하세요.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다음 부분이 당신이 실제로 엽산 결핍을 되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쓸모없는 보충제에 돈을 낭비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약국에 들어가서 엽산이나 폴산이라고 적힌 아무 병이나 집어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환자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도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것을 제가 목격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건강보조식품 업계가 당신이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생물학적 현실을 설명하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2가지 형태의 엽산이 있으며 당신의 몸은 그것들을 낯선 사람과 가족 구성원처럼 다르게 취급합니다. 첫 번째 형태는 합성 폴산으로
90%의 종합 비타민과 저렴한 보충제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분자로 몸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 변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간의 변환 능력이 50% 이상 떨어집니다. 70세 이후에는 더욱 떨어집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서울의 제 병원에서 24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흡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절반에게는 권장량인 하루 400마이크로그램의 표준 폴산 보충제를 제공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에게는 같은 용량의 자연식품 기반 엽산을 제공했습니다. 12주 후 엽산이 실제로 체내에서 작용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폴산 그룹은 호모시스테인이 2%만 감소했습니다. 자연 엽산 그룹은 6.7%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과 뇌졸중에 걸리는 것의 차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장세포에는 음식에서 자연 엽산을 인식하고 흡수하도록 설계된 특정 수용체 게이트가 있습니다. 합성 폴산이 도착하면 분자 구조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게이트가 부분적으로 닫힙니다. 거의 맞지만 완전히 맞지 않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는 통과하지만 대부분은 낭비되거나 혈류에 대사되지 않은 채로 축적되어 실제 엽산의 흡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노화된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자연 엽산을 함유한 정확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세요. 첫째, 잎이 많은 녹색 채소. 익힌 시금치 한 컵에는 263 마이크로그램의 자연 엽산이 들어있습니다. 찐 브로콜리 한 컵에는 원코사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참기름 반 스푼이나 두부 몇 조각과 같은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지방은 장세포가 수용체 게이트를 더 넓게 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엽산 흡수가 40% 증가합니다. 둘째, 콩류. 익힌 렌틸콩 한 컵은 358 마이크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는 한 그릇으로 거의 전체 일일 필요량입니다. 병가리콩은 컵당 280 마이크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저는 부산의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3번 간단한 렌틸콩 수프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제 진료에서 수십 건의 뇌졸중을 예방했습니다. 셋째,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달걀입니다. 큰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소화 중에 보호하는 단백질에 결합된 흡수가 잘 되는 함 4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달걀 2개를 먹으면 몸이 거의 완벽한 효율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5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제 절대 효과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약속하는 하루 한 번 먹는 노인용 종합 비타민. 저는 매일 아침 이것을 종교적으로 복용하는 수백 명의 노인들의 혈액을 검사했지만 그들의 엽산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정제들은 노인의 소화 시스템이 제대로 분해할 수 없는 충전재와 코팅제로 압축된 가장 저렴한 형태의 합성 폴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약은 대부분 그대로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비싼 소변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보충제를 복용해야 한다면, 그리고 많은 노인분들이 음식 외에도 보충이 필요한데 라벨에서 특별히 메틸엽산 또는 FAV-MTHF를 찾으세요. 이것은 간의 약화된 변환 과정을 완전히 우회하는 미리 변환된 활성 형태입니다. 당신의 세포는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용량은 최소 400 마이크로그램이어야 하며 흡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6번째 핵심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의사가 아마도 이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엽산 결핍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체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여름 더위에 온도계처럼 치솟기 시작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독성 아미노산인데 엽산이 이것을 분해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엽산을 혈류 속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는 청소부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부가 출근을 멈추면 쓰레기가 사방에 쌓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축적되면 동맥의 섬세한 내벽을 긁는 사포처럼 작용합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이 독성 물질이 혈관 내막을 밀어붙여 미세한 긁힘과 찢어짐을 만듭니다. 몸은 염증 세포를 보내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매끄러운 혈관벽 대신 거칠고 흉터진 조직을 만듭니다. 깨끗한 파이프를 통해 물처럼 흐르던 혈액이 이제 손상되고 불규칙한 터널을 통해 흐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거칠고 손상된 부위는 콜레스테롤과 칼슘 침착물의 자석이 됩니다. 혈소판이 테이프에 붙은 파리처럼 손상된 혈관벽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몇 달 안에 동맥을 좁히는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몇 년 안에 이 플라크 위에 혈전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 내부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강남 클리닉에 오신 68세 박 여사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혈압약을 복용하며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운동했습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아무도 그녀의 엽산 수치를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그녀의 호모시스테인은 리터당 22 마이크로몰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안전 범위는 20 이하입니다. 그녀의 엽산은 밀리리터당 겨우 3나노그램으로 심각하게 낮았는데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인 경동맥 초음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불규칙했습니다. 작은 플라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에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녀는 2년 안에 80% 통계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재난이 닥치기 하루 전까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또 다른 뇌졸중 희생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경로는 이렇게 단순하고 치명적입니다. 낮은 엽산은 높은 호모시스테인으로 이어집니다. 높은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혈관은 플라크를 축적합니다. 플라크가 파열되거나 혈류를 막습니다. 뇌세포가 몇 분 안에 죽습니다. 얼굴 반쪽이 처집니다. 팔이 저립니다. 쓰러집니다. 골든타임이 끝납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연구 끝에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치명적인 연쇄 반응이 충분한 엽산 섭취만큼 간단한 것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수술이나 복잡한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커피보다 저렴한 비타민 B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서울에서 검사한 노인의 80%가 결핍 상태로 돌아다니며 자신이 재앙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가장 답답한 부분은 이것이 얼마나 쉽게 예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이 바뀝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어떤 초기 경고 신호가
호모시스테인이 이미 상승하고 뇌졸중 위험이 위험지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제 클리닉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것을 시작하면 3주 안에 몸이 손상을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8주 안에 제 연구의 환자들은 혈관 건강에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매일 정확히 75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필요합니다. 알약이 아닙니다. 위가 흡수할 수 없는 종합 비타민이 아닙니다.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음식에서 얻어야 합니다. 지금 즉시 적으세요. 매일 아침 조리한 시금치 한 컵을 드세요. 이것만으로 40 마이크로그램을 얻습니다. 점심에는 식사에 렌틸콩 반 컵을 추가하세요. 그것은 추가로 3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저녁에는 브로콜리 한 컵을 드세요. 이 세 가지 음식만으로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소량 함께 먹어야 합니다. 시금치에 참기름 한 티스푼을 넣으세요. 지방이 없으면 몸이 엽산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 연구에서 채소를 많이 먹은 채식주의자들이 여전히 결핍을 겪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무지방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둘째, 지금 즉시 부엌에서 엽산 파괴자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신 후 찬장으로 가세요. 매일 복용하던 제산제를 모두 버리세요. 제산제는 엽산 흡수를 70% 차단합니다. 저는 제산제를 수년간 복용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었지만 약이 엽산을 파괴해서 뇌졸중을 겪은 부산의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속쓰림이 있다면 작은 감자 한 조각을 드세요. 위험 없이 똑같이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하루에 커피 한 잔 이상 마시는 것을 중단하세요. 카페인은 신장을 통한 엽산 배출을 가속화합니다. 제20년 연구에서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는 노인은 한 잔 마시는 사람보다 엽산 수치가 60% 낮았습니다. 아침 커피 후에는 보리차로 바꾸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인천의 79세 환자를 두 번째 뇌졸중에서 구했습니다. 넷째, 매일 아침 이자가 검사를 하세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세요. 최대한 활짝 웃으세요. 입 양쪽이 똑같이 올라가나요?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나요? 간단한 문장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발음이 명확한가요? 이 세 가지 확인은 15초면 됩니다. 이것은 치료를 받으면 손상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 안에 뇌졸중 증상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숟가락도 쥘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손가락 저림 증상을 6개월 동안 무시하셨던 겁니다. 엽산 수치가 밀리리터당 3나노그램으로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정상 수치는 7 이상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바로 이 식단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영양제도 없고 비싼 치료도 없습니다. 제대로 흡수되는 진짜 음식만 드시게 했습니다. 9주 후 그분이 부엌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다시 저녁을 요리하고 계셨습니다. 4개월 후 엽산 수치가 9까지 올라갔고 손의 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잊어버린 기초 영양학입니다. 시금치 드시라고 말하는 것에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하실 일을 알려드립니다. 시장에 가세요. 시금치, 렌틸콩, 브로콜리를 사세요. 내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요리해 드세요. 참기름을 넣으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3주 동안 하세요. 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뇌를 공격하는 호모시스테인이 떨어질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이 제거될 겁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내일부터 내 뇌를 지키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시길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한 손주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골든타임은 오늘입니다. 하루 미룰 때마다 손상은 커집니다. 하루 실천할 때마다 몸은 회복됩니다.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매일 어떤 엽산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실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과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나누기 위해 구독 부탁드립니다. 뇌졸중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